많이 했던 자기는 나중에 다 엄마 돈 주고 엄마한테 다 키워줬으니까 엄마한테 다 돈 주고 결혼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어머 되게 효녀다. 세상 둘도 없이 착한 세 자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들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건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던 지난해 7월, 구급대원들에게 실려 나온 60대 여성은 아파트 상가 카페에서 일을 한다고 알려진 박 씨. 119에 구조 요청을 한 사람은 카페 여사장 김 씨였다고 합니다. 사망 의심 사고라는 연락을 받고 구급대원과 동시에 출동한 경찰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박 씨의 얼굴과 온몸에서 발견된 멍자국, 그것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분명 잔인한 폭행의 흔적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 선고를 받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됐다는 박 씨. 부검 결과 사인은 둔력에 의한 내부 출혈. 보통 멍이라고 불리는 내부 출혈이 너무 많아 사망 후 혈액이 바닥 쪽으로 모이는 시반으로 착각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부검 후에 실시한 혈색소 검사에서 보통은 10을 넘기는 게 일반적인데요. 근데 이분은 3.3,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치면 3분의 1 정도 이하이기 때문에 상당량의 혈액이 유출되었다. 실질적으로 칼에 찔린 것만큼 손상이 있다. 근데 그게 맞아서 이런 멍으로 인해서 유출된 게 그 정도다. 특히 주목할 것은 얼굴에 남은 폭행의 흔적이었습니다. 치아는 피하출혈과 농양으로 들떠 있었고 두피는 전반적으로 섬유화돼 있었으며 양쪽 귀는 마치 레슬링 선수처럼 일그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이런 과정이 있었고 회복된 적이 있었다. 사망 당시 69살. 피해자 박 씨는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오랫동안 잔인한 폭행을 당한 걸까? 아니 엄마를 죽였다 정말. 아니 세상에 엄마를 때려 죽이다니. 아니 세상에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 경찰이 지목한 범인은 바로 119에 구조 요청을 했던 카페 여사장 김 씨. 알고 보니 그녀는 피해자의 큰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큰딸을 도운 공범들의 정체였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 전담부는 오늘 60대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큰딸 A씨 등 세 자매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매 중 한 명의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세 자매가 함께 어머니를 죽음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 폭행한 이유가 뭐였을까? 범행 동기에 대해서 그 경찰이 설명한 바로는 카페 운영하면서 재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거절을 해서 이런 사단이 났다. 아파트 상가 2층에 위치한 카페는 세 자매가 모두 구속된 뒤 굳게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세 자매가 그곳에 처음 나타난 건 3년 전. 오랫동안 공실로 비어있던 상가 2층에 카페를 오픈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모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건 지난해 4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어머니 박 씨가 카페에 나와 주방 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조리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딸들이 어머니를 폭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사건 당일에는 일을 하기 싫어한 어머니가 음식에 고의로 소금을 넣은 것에 격분해 폭행을 결심했다고 세 자매는 진술했습니다. 사건 현장인 카페 CCTV에는 세 자매가 어머니를 폭행하기 직전 상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각지대를 확인한 뒤에야 폭행을 시작할 만큼 치밀했던 세 자매. 그들은 무려 3시간이나 머물며 폭행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 박 씨는 식은땀을 흘리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였지만 빨리 음식 준비를 하라고 다그치는 세 자매의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진통제 하나를 입에 밀어 넣은 뒤 30분간 방치한 뒤에야 119 구급대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어머니가 사망하고 큰딸이 먼저 구속된 뒤에도 둘째와 셋째가 별다른 동의 없이 한동안 카페 영업을 계속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뜻밖의 비밀이 밝혀진 건 세 자매가 검찰에 송치된 뒤였습니다. 그 열쇠는 세 자매의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의문의 여자가 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돌아가신 모친이 그 진 씨라는 사람하고 친구 관계인데 오랜 지인인데 세 자매가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그 카페 건물주가 그 사람이었어요. 세 자매가 운영하는 카페 상가의 소유주이자 사망한 어머니와 30년 지기였다는 진 씨. 그녀는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걸까?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카페 사장 행세를 했다는 진 씨. 그녀는 카페가 들어선 2층 전체를 가지고 있는 상가 소유주의 아내였습니다. 엄청 부자라고. 네. 그때 소문이 되게 무속인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상가 소유주의 아내인 진 씨가 무속인으로 알려진 이유는 그녀가 세 자매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이 그 세 딸의 휴대폰을 다 압수해서 포렌식을 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문자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모시는 시인이 피해자를 좋게 보지 않고 있다.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을 타고난 딸들의 너희들이 어머니한테서 그 기가 막혀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냐. 엄마를 혼내줘라. 세 자매가 진 씨와 수개월에 걸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혜라야, 우리 이겨야 해. 네가 지금 받은 기로 얼마나 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넌 알아야 해. 재벌가와 연결된 길을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는 진 씨가 그 길을 쌓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한 아이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아무도 결혼을 하지 않았던 세 자매가 카페에서 매일 숙제를 봐주고 주말에도 같이 놀러 다니며 조카라고 소개했다는 아이. 인근 학원가에서는 조카라는 아이를 극진하게 돌보는 세 자매의 모습이 특별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과잉이니까 고모가 조카를 대하는 듯한 느낌은 전혀 없고 거의 뭐 회장님의 손주를 이렇게 대접하는 듯한 그런 느낌? 파출부도 그렇게 하진 않는데. 게다가 카페와 진 씨의 집을 오가며 아이들의 빨래와 식사를 챙기던 사람은 바로 세 자매의 어머니인 박 씨였습니다. 피해자 돌아가신 모친이 집에 가서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애도 봐주고 했다는 건데 비용을 받고 한 건 아닙니다. 무상으로 한 거고 가사 도우미도 아니고요.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은 진 씨의 손자였던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진 씨가 세 자매에게 어머니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이유 중 하나가 손자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니들이랑 대통령님 등등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꾸 막으시니까 저런 생각을 확 빼내게 정신 번쩍 들게 혼내거라. 유라도 소라도 같이. 대통령까지 들먹이며 구체적으로 폭행을 지시하는 진 씨에게 큰딸이 보낸 답장은 더 충격적입니다. 거의 종속관계처럼 저희가 봤을 땐 비춰졌었거든요. 완전히 그냥 어르신 주인님 모시듯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망 사건 당일에도 세 자매는 진 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직후 어머니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잡아놓아라. 길을 방종하게 하면 안 돼. 잡아서 묶어라. 거짓말, 눈속임, 변명, 교활 모두 지금 수치가 넘고 있다. 진 씨의 문자는 다음 날 아침 큰딸이 119에 신고 전화를 걸기 불과 30분 전까지 계속됐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존속폭행치사로 첫째는 10년형을, 둘째와 셋째는 7년형을 선고받은 세 자매. 같은 재판에서 진 씨는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지만 세 자매는 진 씨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오히려 그녀를 두둔했다고 합니다. 박 씨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동안 진 씨와 세 자매 가족 사이의 일을 알아챈 주변 사람들은 전혀 없었던 걸까? 그 무렵 우리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실명이 그 세 명이 맞는지만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요. 이 친구들이 아버지도 그렇게 때리고 그랬어요. 세 자매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제보. 이어진 제보자의 질문 역시 의미심장했습니다.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문방구 하시는 분인가요? 진 씨가요? 왜 혹시 아버님 폭행과도 연관이 있나요? 저도 이상한 지점이 너무 많았고요. 그 예전에요. 이런 폭행을 당한 게 처음이 아니라며 당시 세 자매 아버지가 들려준 녹음 파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 때리는 소리가 났고 둘째랑 셋째도 팔을 뒤로 해서 잡았다고 맞으라고. 아버지 김 씨에 대한 폭행을 주도한 사람은 놀랍게도 세 자매가 아니라 아내 박 씨였다고 합니다. 씨가 이혼을 요구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폭행했고요. 딸들 셋이 같이. 나무랄 데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겠지. 슬퍼하면서. 그런데 어머니 박 씨는 가부장적인 남편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참 저 언니는 어딘가 한쪽 면에 굉장히 우울한 면이다, 우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니가 마음이 약한 사람이니까 막 이렇게 이단적에 막 빠진 거 보니까 그때 굉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부한테도 되게 좀 쿠사리도 많이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편의 반대로 종교 활동은 중단했지만 주말도 없이 일에만 몰두하던 남편 대신 세 자매 엄마 박 씨가 마음을 의지한 사람은 같은 건물에서 문구점을 하던 진 씨였습니다. 옛날에 여기 문구점 그 사모님하고 친하게 지나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안전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밑에 여자하고 같이 다니면서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를 오랫동안 원망해왔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던 세 자매. 공소장을 본 지인들은 세 자매의 진술이 선뜻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눈 돌아가서 막 얘기하고 싸우고 할 때 바닥까지 다 얘기는 나온 거잖아요. 근데 폭력 얘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당시에. 아내 박 씨의 친구라는 또 다른 제보자는 그들 부부가 헤어진 이유가 남편의 폭력이 아니라 무속인 때문이라고 기억합니다. 무당이 남자 여자 얘기 안 하고 그 남자랑 살면 네가 죽는다. 그러니까 헤어져야 된다 해서 무속인 때문에 나갔다는 얘기는 들은 거 확실하거든요. 부부관계에 불화가 있었던 당시 세 자매는 어머니 박 씨와 각별했다고 합니다. 항상 딸들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아빠랑 엄마랑 싸우게 된다. 그럼 다 엄마 편이라 그랬어요, 애들이. 네, 다 엄마 편이라 그랬어요. 2년 전 췌장암 진단을 받은 김 씨를 마지막까지 돌봐준 건 친가 형제들뿐. 끝내 아버지를 외면하던 아내와 딸들이 사망한 아버지 김 씨를 찾은 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김 씨의 지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세 자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파트 있었고 여기도 이 사람 거였어. 그래서 그 모아놓은 게 4억이야. 4억이 통장에 있었어. 그럼 지금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아버지 소유였던 아파트는 2019년 큰딸에게 상속된 상태. 그런데 어머니 박 씨가 사망하고 세 자매가 모두 구속된 직후인 2020년 11월 소유자가 또 달라졌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대리인이라고 왔어요. 그래서 위임장을 갔는데 위임장이 보통 이단질로서 선고돼야 되는데 교도관이 공증을 한 거더라고요. 자기가 이 엄마 친구다. 변호사와 함께 세 자매의 집을 팔러 온 대리인은 상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소를 받고 있던 진 씨였습니다. 이분이 구치소에 있으면 동생이 집에 있다는데 왜 공포한 사람한테 일을 하냐니까 다 미루고 싶대요. 가족이 없냐? 아무도 없대요. 엄마의 친구였던 진 씨 외에는 연락하며 지내온 일가 친척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세 자매. 어머니를 폭행한 이유가 경제적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던 그들은 어머니 대신 경제적인 도움을 준 건 오히려 진 씨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세 자매가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그 카페 건물주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카페 임대료를 싸게 줬다. 그 정도입니다. 경제적인 지원은.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세 자매가 운영하던 카페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2009년에 매입한 상가가 2019년 딸 소유로 넘어갔네. 카페를 오픈한 지 1년 만인 2019년 3월 상가의 소유주는 이미 진 씨의 남편에서 첫째 헤라 씨 앞으로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아버지 김 씨가 암투병 끝에 사망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파트 상가 건물 2층의 5개 상가 전부를 2009년 진 씨의 남편이 매입한 가격은 4억 원. 대부분 세입자가 없는 공실이고 주변 시세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2019년 세 자매는
2배가 넘는 가격인 8억 5천만 원의 이 상가를 매입한 겁니다. 2019년 현재 공실률이 높은 상가에서, 그것도 1층이 아닌 2층의 상가가 이렇게 2배 이상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호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그 정신적인 어떤 지배관계 내지는 경제적인 지배관계에 따라서 진 씨 부부의 요구 사항을 씨 자매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진 씨가 세자매에게 보냈던 문자에 나타난 종교적인 암시들. 세자매를 올가맨 것은 정말 종교의 힘이었을까? 오랜 기간 이단을 연구해온 탁지일 교수는 문자 메시지에 대해 어떤 의견일까? 그 이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 스스로를 투영해서 만들어 놓은 그녀의 그림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 씨의 문자에서 이분을 나로 바꾸면 모든 의문이 풀린다는 겁니다. 범죄적인 지시마저도 나의 지시, 나의 교사가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인 계시였다.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딸들에게 전달한 것뿐이다.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수법이거든요. 수천 명의 신도도 그럴싸한 교리도 없는 1인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진 씨가 이런 연극을 해온 이유는 대체 뭘까? 이게 전형적인 이제 가스라이팅 사건인데요. 이 일가족이 예를 들면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고 또 내가 이 조종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가정을 다 파괴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찾는 이런 이상심리에서 비롯되는 범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재벌가의 회장님을 운운하며 자신의 손자를 돌보게 한 이유도 종교적 개념인 이분을 믿게 한 것과 같은 수법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그 자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후광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그 신적인 존재들 뭐 또 확인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 후광으로 활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체가 없는 진 씨의 허황된 말을 믿고 어머니를 집단 폭행에 숨지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세자매. 올해 40, 42, 45살인 그들은 왜 꼭두각시처럼 진 씨의 조종을 당한 걸까? 세자매가 아직 10대였을 30년 전 진 씨가 이미 어머니 박 씨를 완벽히 통제하기 시작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이 진 씨를 너무 신뢰하는 모습을 딸들에게 어렸을 때도 너무 많이 보여주다 보니 딸들 입장에서는 진 씨에 대한 신뢰가 아마 굉장히 컸을 거예요. 10년 전 아버지에 대한 내 모녀의 폭행에 어떤 식으로든 진 씨가 관련돼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를 폭행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모녀 관계라는 건 굉장히 끈적끈적한 관계잖아요. 거기에다가 공공의 적이었던 아버지를 물리쳤고 그래서 이제 똘똘 뭉쳐 있을 텐데 여기에서 또 다른 공공의 적이 필요해진 거예요. 이 딸들에게 분노감을 느끼게 해서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엄마를 제거하는 게 가장 낫죠. 세자매가 여전히 진 씨를 두둔하는 이유도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심리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앞으로 의지를 할 정신적인 어머니가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요 나갔는데 만약에 이 진 씨가 존재가 없어지거나 하면 공황 상태에 빠져버려요. 지금까지 아버지 그래서 보냈지, 엄마 보냈지. 근데 우리 교주 어디 갔지?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죠. 진 씨가 1심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SNS에 남긴 메시지는 아시타비 그리고 구화지문이었습니다. 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 입은 재앙의 문이다. 그것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주장하고 싶었던 그녀의 입장이었을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한테라도 이런 시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피해자들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범죄보다는 종교 범죄는 확신범에 의해서 저지러진 계획 범죄가 다수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족에게 쫓겨나 쓸쓸히 생을 마감한 아버지, 딸들의 손에 죽음을 맞이한 어머니, 그들의 원혼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 역시 진 씨의 소나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세자매뿐입니다.